안녕하세요, 미미님. 오늘은 3월에 꼭 봐야 될 주요 전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언제와 언제가 성수기일까? 3월, 9월? 역시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3월부터 5월까지, 그다음에 9월, 10월까지가 제일 전시 보기 좋은 때입니다. 왜냐? 여름엔 너무 덥고 휴가를 가니까. 겨울엔 너무 추워서 밖에 나오기 싫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힘주고 있는 주력 전시들이 봄, 가을에 많이 밀집해 있고, 이를테면 신진 작가 발굴전 같은 거, 이런 거는 겨울에 열리는 경우들이 많곤 합니다. 그래서 3월 전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3월에 꼭 보러 가야 되는 전시들만 모아봤습니다. (2월) 말에 전시를 개막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보라는 의미로 준비된 전시가 있습니다. 바로 리움에서 열리는 피에르 위그의 개인전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말 탑10 아니야 탑5 작가 중에 하나인 프랑스 출신의 작가입니다. 피에르 위그는 평범하게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 작가가 아니라 AI부터 디지털까지 다양한 기술까지 접목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인류는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좀 더 깊고 폭넓은 철학적인 내용을 추구해가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어렵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되게 재밌는 전시들이 많습니다. 제목은 리미널. 리미널이라는 거는 인류의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생각지도 못했던 뭔가가 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좀 무서운 상태? 작품 사진 보고 좀 무섭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작품 중에는 얼굴 없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SNS나 여러 가지 소통 창구를 통해서 자기를 많이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솔직히 진짜 내 자신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 기기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가 없는 상태로 정말 기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피에르 위그는 그런 상황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지만 예술가다 보니까 정말 기발한 방식으로, 그래서 보다 보면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이거 재밌네 그러면서도 한 번쯤 삶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피에르 위그 전시는 2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리움에 간 김에 현대미술 상설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미술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려면 특별전보다는 상설전을 보는 게 더 좋아요. 특별전은 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 특별히 기획된 전시라면, 상설전은 우리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조금 긴 시간 동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 미술관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보려면 상설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나 같은 경우도 리움에 가면 특별전도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고미술 상설전을 꼭 챙겨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움이 오랜만에 현대미술 상설전을 다시 오픈했습니다. 짜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해외 미술 전후 현대미술 상설전을 가장 잘 꾸미고 있는 곳은 단연 리움인데, 리움이 이제 작년에는 그 상설전을 좀 쉬고 준비를 했나 봐요. 야심차게 준비한 리움의 3년 만에 열리는 새로운 상설전이 또 2월 27일부터 같이 열립니다.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근대 조각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리움이 소장하고 있었는데, 로댕의 작품 이번에 새롭게 다시 선보입니다. 솔 르윗이나 칼 안드레 같은 현대 추상미술의 거장들의 작품들도 볼 수 있고, 그림 하나에 수백억씩 하는 리히터의 작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가로는 백남준, 김종영 같은 거장들, 보따리의 김수자 작가님, 아니면은 양혜규 작가 같은 지금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국 현대미술 작가까지 다양하게 총 60여 점을 전시를 합니다. 피에르 위그 전시는 입장권이 16,000원, 그리고 현대미술 소장품 전시는 12,000원인데 이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통합권을 사면은 2만원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면 멤버십 산다니까. 연간 멤버십 10만원짜리. 자, 이제 3월이 밝았습니다. 강명희를 만나보겠습니다. 3월 4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소소문 본관에서 강명희 작가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조각계의
김윤신이 있다면 회화계의 강명희를 재발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윤신 작가는 아르헨티나에서 40년 동안 활동을 했다면 강명희 작가는 1972년에 한국을 떠나서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오가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의 뭐 반세기 가까이 외국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2007년 무렵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제주도에서 이제 작업실을 마련하고 거기서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는데, 회화의 본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보통 우리가 자연을 그린다고 하면은 풍경화만 생각하는데, 강명희 작가의 작품은 추상에 가까우면서도 색채를 너무 잘 활용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아, 이게 그림 맛이지. 그리고 자연에 살다 보면 이런 감성을, 이런 감수성을 되찾게 되는구나 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명희 개인전은 3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해외 미술계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여성 작가, 한국의 여성 작가 누가 있나요? 젊은 여성 작가 좀 소개해 주세요. 혹은 한국의 이제 원로 작가들 중에 단색화를 하시는 남성 작가들 말고 여성 작가 누가 있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방금 강명희 작가를 소개했다면 최재은 작가라는 아주 또 우리에게 굵직한 작가가 있습니다. 최재은 작가는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1993년에 대전 엑스포라는 게 열렸는데, 세계적인 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게 이제 드물었던 상황이고, 그때 백남준 작가가 한국에 와서 협력 프로젝트로 재생을 주제로 한 이런 전시를 열었는데, 그때 그곳에 쓰고 버린 음료수 빈 병을 모아서 쌓아서 건물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건물 안에서 백남준의 그 유명한 프랙탈 거북선이라는 작품이 전시됐었는데, 지금은 환경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졌지만 이미 훨씬 수십 년 전에 더 앞서서 환경 문제를 생각했었던 그런 작가 최재은 작가님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이나 해외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일찍이 자연을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에 대한 주제의식을 많이 가졌던 작가라서 이번에 국제갤러리에서 3월 20일부터 전시가 열립니다. K2, K3 이게 두 개 전시관을 오가면서 작가의 다양한 면모를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최재은 작가의 개인전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기 때문에 최재은 작가 이번 작품 잘 보고 다음번 미술관 전시는 뭐가 또 펼쳐질까 한번 기대해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같은 시기에 국제갤러리에서 또 다른 작가가 전시를 합니다. 바로 하종현 작가입니다. 아까 K2, K3는 최재은 작가, K1과 한옥갤러리는 하종현 작가의 전시가 열립니다. 3월 20일 같은 날 개막해서 이제 5월까지 열립니다. 하종현 작가는 성글게 만든 캔버스의 뒷면에서 물감을 이렇게 밀어내서, 배합법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밀어내서 앞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물감을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하는 걸로 유명한 작가이신데, 배합법으로 유명한 후기 작품이 나오기 이전에 그 배경이 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아트선재센터에서 마침 열리고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열리니까 아트선재센터 전시도 보고 국제갤러리 전시도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종현 작가의 초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후 세대여서 가지고 있던 그 응어리진 심리 상태들을 반영한 앵포르멜이라는 작품들, 그런 건 이제 다 아트선재센터에서 볼 수 있고, 전쟁을 겪고 나서 한국은 급작스럽게 근대화를 이뤄내는데, 그 근대화를 이뤄내는 시기에 도시화, 산업화, 고속도로가 딱 끼고 도시가 정비되고 큰 건물이 들어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도 하종현 작가가 아방가르드 운동, AG그룹의 한 멤버로서 정말 실험적인 작품들 많이 선보였었는데, 용수철부터 철조망까지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면서 뭔가 정치적 억압이 있었던 시대성까지도 다 보여줬었고,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이 마침내 도달한 게 70년대부터 선보였던 뒤에서 밀어내는 배합법. 그래서 아트선재센터에서의 초기작 이후에 국제갤러리 작품들까지 보면은 아 라고 이제 한 원로 작가의 삶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날인 3월 21일. 3월 21일에는 우리가 좀 버스를 미리 예매해서 청주를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수채화 전시가 열립니다. 나는 20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수채화만을 주제로 한 미술관 기획전은 처음 봐. 미술관도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수채를 그리다라는 제목의 전시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기획했습니다. 3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리는데 사실 그림 처음 그릴 때 뭐부터 잡았어? 크레파스로 이렇게 그리다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면은 물감을 한번 써볼까요? 라고 하는데 그 물감이 이제 가장 우리가 접하기 쉬운 수채가 되는 겁니다. 일단 수채화라는 그 물감의 재료는 우리에게 그다지 이제 멀지 않고 유화 물감보다는 좀 더 친숙한 소재고, 그리고 수채화는 서정적이잖아. 서정적이어서 다들 보시면서 공감할 폭들이 더 넓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채화 작가로 이인성 작가가 있거든요. 이인성 작가의 작품도 이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이제 거장들이 그동안 남겼던 수채화 작품들, 뭐 이중섭, 장욱진 같은 작가들의 수채화 작품도 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수채라는 물감이 촉촉하잖아. 그래서 촉촉한 감성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청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3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이번 달에 정말 기다렸던 전시 3월 27일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조선민화대전이라는 전시가 열립니다.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은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화장품 기업이 운영하는 미술관인데, 여기는 창업주 때부터 지금의 서정배 회장까지 계속해서 우리 미술품, 우리 공예품을 수집을 했었습니다. 특히 선대 회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과 비슷하게 여성들이 이렇게 수집했던 여러 공예품들도 모았었고 병풍들도 많이 모았었어요. 그 병풍 전시를 예전에 한번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해서 정말 다들 깜짝 놀라게 화려하면서도 위험 있는 그 한국 미술의 진수를 보여줬는데, 그거 못지않은 민화 전시 이번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왕실이나 귀족들, 어느 정도 권력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게 미술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반 서민들도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렸던 작품을 백성민자를 써서 민화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런 작품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왕실에서 보는 그림은 화려하고 권위적이기는 하지만 약간 경직된 느낌이 있고 규칙에 딱 맞춰야 되는 제한이 있다면, 민화는 같은 소재를 그리더라도 기발하게, 정말 이것이 예술 아니겠나? 이런 거. 특히 조선의 민화는 현대미술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발한 여러 측면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이 준비한 민화 전시는 3월 27일에 개막해서 6월 29일까지 열립니다. 이 정도만 봐도 3월 충분히 다 갈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챙겨볼 것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챙겨봐야 될 전시들은 수시로 미미상인에서 잘 찾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월 준비 화이팅! 달력에 잘 표시하시고